지금부터 수면 영양제로서의 멜라토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멜라토닌은 5mg이 좋은 이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나오면 잠이 스르르 오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신부 체온에 비해서 말초의 온도가 높게 되고 이 때문에 열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행성 토유류는 신부 체온이 떨어지고 말초 열 손실이 커지는 시간대에 잠을 잡니다. 열 손실이 발생할 때 체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잠을 잔다는 가설이 나와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멜라토닌이 이 과정을 양리학적으로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게 되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멜라토닌 5mg을 복용하고 손의 온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1시간 만에 손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복용은 말초 체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부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건강한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차 설계로 멜라토닌 0.1mg, 0.5mg, 1mg, 5mg 그리고 위약을 복용하게 한 시험입니다. 오후 4시를 복용 시간으로 했고 시간에 따른 신부 체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멜라토닌 복용이 신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말초 온도가 올라가고 신부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구로 투여하는 멜라토닌의 신부 체온을 낮추는 효능은 용량 의존성이 있습니다. 높은 용량일수록 최대로 떨어지는 신부 체온은 낮았고 특히 최저 신부 체온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멜라토닌 5mg을 썼을 때는 복용 후 1시간 만에 최저 온도로 떨어졌습니다. 신부 체온이 떨어지는 시각이 수면 유도 효과가 나타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용량의 멜라토닌 복용은 일부 사람들의 신부 체온을 떨어뜨리지 못했고 용량을 높일수록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의 신부 체온을 떨어뜨렸습니다. 5mg 복용에서는 복용한 모든 사람들에서 체온을 안정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멜라토닌을 수면 보조제로 사용할 때 최적의 용량을 찾기 위해 조금 잠이 오죠? 조금 지루하셔도 조금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합시다. 멜라토닌을 수면 보조제로 사용할 때 최적의 용량을 찾기 위해 1987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26개의 RCT 결과를 정리한 메타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슬립 타임, 총 수면 시간을 늘려주고 슬립 온셋 레이턴시, 입면 시간을 줄여주는데 가장 적당한 용량은 4mg이었습니다. 따라서 총 수면 시간을 늘리고 입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4mg의 금방 용량인 3에서 5mg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투여 시간은 언제일까요? 앞서 살펴본 그래프를 참고하면 멜라토닌 5mg을 복용했을 때 복용 후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안정적으로 신부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에서는 취침 전 30분 전부터 3시간 사이에 언제 복용해도 좋은 수면 유도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멜라토닌의 반전 효능들에 다들 깜짝 놀라셨죠? 멜라토닌은 5mg이 좋습니다. 이 용량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수면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차분하게 수많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이 효능들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경도 인지장애는 5mg, 파킨슨병은 10mg, 급성 만성 통증은 5mg, 우울증은 5에서 10mg, 급성 불안은 5에서 10mg, 암 환자는 10에서 20mg, 당뇨 환자는 5mg, 치주염에는 5mg, 생식기능 개선에는 5mg, GI 트랙 질환에는 5mg, 골다공증에는 5mg, 야뇨증에는 2.5mg. 멜라토닌 5mg은 수면 보조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용량이면서 멜라토닌 자체의 질병 치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3. 멜라토닌이 수면 보조 효과를 크게 보는 연령대. 멜라토닌의 수면 보조 효과는 소아,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교적 완만하지만 의미 있는 효과가 관찰됩니다. 그러나 18세에서 55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약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불면증 환자 791명을 대상으로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멜라토닌 서방정 2mg을 먹게 하고 수면의 질을 측정한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 대조 실험입니다. 수면의 질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로 평가했습니다. 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멜라토닌 효능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18세에서 54세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약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인에게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완만한 편이었습니다. PSQI 점수를 위약 대비 0.78점을 감소시켰습니다. 멜라토닌 분비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감소해서 60세에서 70세에는
젊은 성인 대비 10%에서 2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점이 노인에게서 멜라토닌의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멜라토닌은 ADHD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서도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멜라토닌을 꼭 소아, 청소년, 노인에게만 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불면증에는 효과가 없다고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18세에서 54세의 성인에게 모두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보조 이외에도 급성 만성 통증,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항암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죠. 이러한 특정 질병군에서는 젊은 층에서도 수면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불면이 질병을 악화시키고 질병이 불면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만약 특정 질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게 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매우 큰 효과를 냅니다. 4번 직방형 vs 서방형. 멜라토닌은 직방형 제제와 서방형 제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서방형 제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권할 수밖에 없는데 식물성 멜라토닌은 직방형 제제에 가깝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서방형 멜라토닌이나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모두 동일한 화학식의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보통 8시에서 10시경부터 멜라토닌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밤 2시경에 최대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서방형 멜라토닌 제제가 생체 멜라토닌 분비 양상을 더 잘 모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서방형이 전반적으로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직방형 제제가 피크를 더 뚜렷하게 만들기 때문에 입면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반면에 중간에 잠을 자주 깨는 경우에는 서방형을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방형과 속방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나이 73.1세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차 설계 연구에서 직방형 2mg, 서방형 2mg, 위약을 각각 7일간 번갈아 복용하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면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이 시험에서 속방정과 서방정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경량적으로 속방형이 입면시간 단축에 더 효과가 좋았고 빠른 수면 유도에 장점을 보였습니다. 서방형은 수면 효율을 높이고 수면 중 움직임을 감소시키는 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두 제제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5. 멜라토닌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의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벤조다이아제핀계 안정제나 졸피뎀에 중독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향정신성 약물들은 중단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점점 용량이 늘다가 의존성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도와드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약국에 있습니다. 차분하게 데이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차 설계 연구로 8주간 취침 전에 멜라토닌 5mg 또는 위약을 복용시켰습니다. 이후 2주간 워시아웃 기간을 두고 멜라토닌군은 위약을, 위약군은 멜라토닌을 바꾸어서 다시 복용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NHSMI 테스트로 측정한 수면의 질이 멜라토닌 복용군에서 현저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53%가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시험 참가자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경미한 정서적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멜라토닌 복용이 이러한 우울 및 불안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중요한데요. 22명 중에 14명이 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4주에 걸친 감량과 멜라토닌 복용으로 14명 중 9명이 성공적으로 벤조다이아제핀계 수면제 중단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에 중독되신 분들께 멜라토닌을 권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 시차 적응. 시차 적응 장애란 3개 이상의 시간대를 이동한 후에 며칠간 지속되는 수면장애, 주간졸음, 인지 신체 기능 저하와 같은 증상을 말합니다. 생체 시계가 출발지 시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목적지 시간과 동조화될 때까지 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국이라니까 해외여행하기 진짜 힘들어요. 저도 시차 적응 좀 해보고 싶네요.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8시간의 시차를 경험하는 항공여행자 3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목적지 도착 첫날부터 4일간 취침 직전에 멜라토닌 직방형 5mg, 서방형 2mg, 직방형 0.5mg, 위약의 4가지 종류의 알약을 복용했습니다. 연구 결과 도착 첫날에는 장거리 비행과 이동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인해 수면에 특별한 어려움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도착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시차 적응 장애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되는 순서는 직방형 5mg, 직방형 0.5mg, 서방형 2mg, 위약 순서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보면 멜라토닌 피크를 확실히 만드는 직방형이 인면을 돕는데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주간에 느끼는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역시 IR, 직방형 5mg의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멜라토닌은 도착지의 목표 지침 시각에 복용할 때 효과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께 멜라토닌 5mg을 가기 전 한 알씩 드시도록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7번 Delayed Sleep Phase Disorder, DSPD. 내재적 일주기 리듬이 지연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늦게 잠을 자도록 세팅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DLMO, DSPD. 아이고,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MO, Dim Light Melatonin Onset은 일반적으로 타액 멜라토닌 농도가 4pg/ml 또는 혈중 농도가 10pg/ml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정의합니다. 정상 성인은 저녁 8시에서 9시경에 DLMO에 도달하지만 DSPD 환자는 자정을 넘어서야 DLMO에 도달합니다. DSPD는 극단적인 올빼미형으로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잠들기 시작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기상합니다. 그러나 학교나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주말에 몰아서 자면서 수면 부족을 해결하게 됩니다. 주말이나 방학 때 늦게 일어나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패턴을 보인다면 DSPD라고 할 수 있는 거죠. DSPD는 청소년기 발병률이 7에서 16%로 일반 성인의 1%에서 2%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생각보다 흔하죠. DSPD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ADHD 아동에서 DSPD가 더 자주 보이게 되는데 DSPD를 개선시키면 ADHD 증상도 개선됩니다. 따라서 DSPD를 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매일 밤늦게 새벽까지 게임하고 좀 ADHD 증상도 있었는데 이게 DSPD였나 봅니다. 아이고 아쉽다. 멜라토닌만 좀 꾸준히 먹었으면 더 큰 인물이 됐을 건데 아쉬워. 속방형 멜라토닌은 DSPD에 좋은 효과를 냅니다. 많은 연구에서 성인, 아동 모두 5mg 용량을 사용하였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에서 4주 시험에서 얻은 대조군 대비 결과를 정리해보면 DLMO를 1.18시간 당겼고 슬립 온셋을 0.67시간 당겨줬으며 슬립 온셋 레이턴시, 잠자리에 누운 후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23.26분이나 줄여주었습니다. DSPD 환자의 DLMO를 측정해보면 DLMO 3시간에서 5시간 전에 복용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타액 멜라토닌 검사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 현재 잠에 드는 시간보다 5시간에서 7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DSPD로 진단받은 평균 나이 10세의 아이들 84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브라이트 라이트 테라피에 할당된 그룹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30분간 8000룩스의 빛에 노출되었고 위약과 멜라토닌 3mg에 할당된 아이들은 저녁 7시에 복용하게 하였습니다. 3-4주간의 치료 후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험에서 브라이트 라이트 테라피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먼저 멜라토닌 복용군에서 DLMO가 1시간 31분 전진했습니다. 이 시험에 참여한 DSPD 아이들의 치료 전 DLMO는 9시 6분으로 건강한 대조군 대비 1시간 21분 늦었는데 멜라토닌 복용으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멜라토닌 복용으로 토탈 슬립 타임이 증가하였고 슬립 온셋 레이턴시가 짧아졌습니다. DLMO 3시간에서 5시간 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하는 것이 DSPD의 효과가 좋다고 했지만 이 시험처럼 DLMO 2시간 전에 복용한 경우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수면 장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DSPD인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멜라토닌을 복용함으로써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DSPD가 아닌 경우도 수면 유도 효과를 노리고 취침 전에 고용량 멜라토닌을 투여하면 되겠습니다. 아쉽네. 8번째, 주 야간 교대 근무자의 수면 장애. 앞서 18세에서 54세의 성인에서는 멜라토닌의 수면 보조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야간 교대 근무자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들은 생체 시계와 근무 스케줄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낮잠의 질이 떨어지고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수면제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토닌은 이러한 경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며 특히 야간 근무 후 낮에 잠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면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의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주간 수면 직전에 투여했을 때 수면 시간을 24분 늘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용량은 3mg에서 5mg에서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DSPD와 교대 근무자의 수면 장애에서
멜라토닌이 작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DSPD에서는 일주기 리듬을 전진시키는데 멜라토닌을 사용하지만 교대 근무자의 수면 장애에서는 급성 수면 유도와 근무 형태의 최대한 생체 시계를 동조화시키는데 멜라토닌을 사용합니다. 수면 주기를 조절해서 교대 근무자에게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교대 근무자에게는 취침 직전에 멜라토닌을 고용량으로 투여해서 수면 유도 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선글라스를 껴서 햇빛을 차단하고 방을 암실로 만들어서 햇빛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이나마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밤낮이 바뀐 교대 근무로 인해서 벤조다이아제핀계 안정제 및 수면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께